저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은데요. 근데 니 선행해놨어 2학년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야 문과 무슨 컴퓨터공학이야 지금. 너 내신 못 받아. 그냥 문과 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1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문의를 주고 있는 부분인 문과를 갈까요? 이과를 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질문인데 특히나 올해 고3부터는 문이과가 통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1들도 마찬가지로 문이과가 통합된 이 입시 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이과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맡았던 고2들의 커리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고2 때 뭘 이수하고 고3 때 뭘 이수하고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한 그냥 하나의 딱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3이 된 작년에 고2 학생을 기준으로 제가 맡았던 자 문과 기준입니다. 문과 2학년 1학기입니다. 문과는 전체적으로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1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선택을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 1 절반을 치고요. 수학 1 또 나머지 절반을 기말고사 때 칩니다. 아주 평화롭죠. 한 권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서 치니까 뭔가 문과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6개월 되는 기간 동안 수학 1, 수학 1이 살짝 좀 두꺼워요. 사실은 할 게 많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좀 평화롭게 중간고사, 수학 1 절반, 기말고사, 수학 1 또 절반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고2-2입니다. 고2-2에 중간고사 가니까 수학 2 절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절반을 같이 칩니다. 중간고사 때 두 과목을 같이 칩니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2 절반이랑 확률과 통계 절반을 같이 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수학 2 절반이랑 확률과 통계 나머지 남은 통계 파트를 또 칩니다. 자, 문과인데도 단지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수학 2와 확률과 통계를 다 소화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문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과반 작년에 제가 맡았던 학생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 1 절반, 수학 2 절반 같이 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또 나머지 수학 1 절반이랑 수학 2 절반을 칩니다. 상당히 바쁘겠죠. 2학년 때 중간 기말 때 1학기 때 상당히 바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2학년 2학기를 들어가면 미적분을 배웁니다. 이 과반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뭐 이렇게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 또 분량이 전통적으로 이 과반이 배우는 뭐 초월함수 극한이라든지 초월함수 미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조금 문과반에서는 배우지 않는 그런 미적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절반 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또 나머지 절반을 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뭐 다르게 또 선택해서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기준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문이과 통합 개념이 뭐냐면 일단 문과 이과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문과반, 이과반 이렇게 분리가 없어요. 한 반에 문과 이과 학생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그냥 자기가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과 이과는 자기가 문과반 진로인지 이과반 진로인지는 당연히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과목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했을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학 1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문과도 치죠. 그리고 이과반도 수학 1 절반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치고 또 나머지 절반 기말고사 때 치죠. 이렇게 문과 이과가 겹치죠. 그죠? 수학 1이 겹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신을 같이 산출합니다. 같이 내서 문과 이과가 이제 등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과반은 문과반끼리 모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잘 치면 문과반 상위권들은 1등, 2등, 2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문과반에서 1등급, 2등급 원래 받아야 될 학생이 문이과반랑 통합이 되니까 수학 1 같은 경우 특히 무조건 통합이 거의 되니까 등수가 밀리는 거죠. 이과반 학생들이 확실히 수학 1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에서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는 거예요. 내신 산출면에서 문과반 학생들이 이제 수학 1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시험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겹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입시라든지 이런 이제 나중에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갈 때는 문과반 상위권, 이과반 상위권을 봤을 때 이과반 상위권은 이과반 상위권만 갈 수 있어요. 왜냐? 이과반 상위권에 해당하는 의학, 약학, 한의대 뭐 이런 계열들은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을 하거나 기하를 선택하거나 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에 상위권 대학들, 서울 쪽, 인서, 부산이면 부산대 뭐 이런데 의학학 계열 이런 거는 무조건 이과반이 선택해야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반 상위권은 이과반만 갈 수 있어요. 그럼 문과반 상위권, 이과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미적분 안 해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문과반 상위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과반 그냥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이과반 상위권, 그 다음 중위권 학생들이 문과반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과반 상위권에 해당한 대학들이 원래 문과반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던 애들이 밀릴 수가 있어요. 이과반 상위권한테.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과반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자, 이까지가 일단은 문이과 통합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과를 갈 건가 이과를 갈 건가. 문이과는 통합되지만 그걸 지금 선택해야 되는 기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예전이라는 건 이제 작년 고3 때, 뭐 지금 고3 말고 작년 고3 때까지는 그냥 진학지도 편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야, 너 선행 돼 있어? 너 어느 과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저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은데요? 근데 니 선행 해놨어, 2학년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야, 문과 가. 무슨 컴퓨터공학이야, 지금. 너 내신 못 받아. 그냥 문과 가. 이랬거든요. 그냥 편해요, 그냥. 자기는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도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문과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이과반 애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고등학교 때 2등급 받았으면, 이과반 가면 3등급, 4등급으로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아니, 선행 안 돼 있지? 문과 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갈 유능한 인재였지만, 문과를 가면 유능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유능한 힘을 발휘할 그런 학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과반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내신도 통합되고 하니까 어차피 저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너 선행 안 돼 있어? 좋아, 뭐 그래도 이과반 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1 때 어차피 얘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통합해서 수학 1 같은 경우는 내신을 산출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나? 얘는 일단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금방 말씀드렸듯이 문과에서도 2학년 2학기 때 완전 쏟아져 들어오죠. 수학이랑 확통 같이 칩니다. 같이 치고 이과를 가도 뭔가 수학 1, 수학 2를 같이 칩니다. 그리고 미적분도 그 만만치 않은 미적분도 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일단은 좀 더 열심히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열심히 해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문과를 갈 것인가 이과를 갈 것인가 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해서 그냥 좋은 말씀들을 그냥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화공과에 가고 싶다. 뭐 약학과에 가고 싶다 하면 그냥 이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과를 선택해요. 자기 꿈이 확고하다면. 그래서 그런 꿈에 맞춰서 자기의 진로에 맞게 계속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야 돼요. 고1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과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것들이 만약에 모르겠다. 내가 꿈도 모르겠다 하면 진짜 굳이 선택을 좀 할 기준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기준을 저도 뺏겨온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첫째, 일단 수학
상의 마지막 부분, 수학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게 재밌다.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막 도형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밌다. 이러면 이과. 그리고 뭐 함수 너무 재밌다.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이게 미적분으로 연결되니까 이런 게 재밌다 하시면 이과 가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보면 막 이런 부분들 설명할 때 이렇게 신기한 문제 풀어주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신기한 거 다 풀고 나면 막 박수 치고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과 가면 돼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재밌어 하는 눈빛이 보이거든요. 이과 애들은. 수학으로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도 제 기준을 설명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 시를 탁 봤을 때 이 시가 참 뭐 마음에 와 닿는다 내지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 이 시를 그냥 뭐 깃발이 막 흔들리면 그냥 깃발이 흔들린다 쓰면 되지, 왜 소리 없는 아우성,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놓고 사람 머리 아프게 하냐,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하느냐. 저는 문학적으로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돌려서 말하고, 저는 시가 제일 싫었거든요. 시 단원이 뭐 이런 것들, 문학이 싫다 이러면 일단은 문과를 가면 돼요. 상대적으로 뭐 비문학이 좋다, 비문학 뭐 논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하는 글들, 이런 게 좋으면 이과 가면 돼요. 그렇게 뭐 구별을 한다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어휘 중에서 문법을 좋아한다. 문법, 뭐 어떤 논리적인 문법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이과. 그 다음에 어휘를 좋아한다. 어휘 단순 암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문과를 가라 뭐 이렇게 합니다.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기준을 정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이과 통합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간략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정답이 있다. 다시, 내 마음 안에 정답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감사합니다.